안녕하세요. 사이먼 현상의 탐구 태도와 윤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그렇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하면서 출제를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거리. 출제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윤리 측면에서 청소년 팬덤 활동에 대해서 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만 하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성의하게 제외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적 이해관계, 면접 과정에서 익명성 보장 자료 수집에 대한 이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대번 답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출제할 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6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 현상의 탐구 태도 해서 사회학자의 임무는 뭐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객관성을 확보해라 이 말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1번 다양, 개방적, 그죠? 그 다음에 주관적까지 이해. 2번이 정답이네요. 문화적 맥락,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3번, 수능 3번. 사문에서 이해하는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것은 연구된 잠적 연구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에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알려줘 참여를 이렇게 말할 것인가.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 그에 제공한 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밀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일반화라는 과학적 필요와 상충될 수 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선 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와 달리 나는 연구의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정보 윤리, 그죠? 연구적 객관적인 태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구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 태도는 뭐냐?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죠. 특정 가치가 개입되지 가치 중립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객관적 태도를 왜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 되면 이제 본질이 왜곡되게. 그래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유의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인지하고 객관적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허용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라 이 얘기죠. 개방적 태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열어놓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방을 해라. 무조건 추정하지도 말고 배제하지도 말라.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받아들여야 이런 말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또 불완전하고 사회과학적 지식이 확률적 개인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내 입장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자연적인, 사회적인 환경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유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해하고 해라는 겁니다. 다른 집단에 강요하지 마라. 자기 기준, 문화 절대주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찰적인 태도, 그것이 왜 그런지 원인, 이유 뭐 이런 부분을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성찰적 태도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찰적 태도다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 속에 이면의 이유, 원인 이런 것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본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성찰적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또 필요하냐.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치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본질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가치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해관계나 주관적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 되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자료 수집,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이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그런데 가치가 이미 어느 정도 개입되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문제의 목적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경우, 연구 결과를 활용해야 될 경우, 이게 바람직한 연구다,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 그 외에 이제 연구 윤리, 연구 대상을 대할 때 윤리,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이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결과 발표 과정에서 또 확대, 축소 해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죠? 다른 연구 결과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정책적 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얼마큼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부정적인 어떤 갑은 중학생의 팬덤 활동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갑은 연구 대상 중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여기까지 잘 됐네, 그죠? 여기까지는. 그 후 추가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자료 수집을 했다.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 결과 가설이 수용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질이 왜곡된 거죠. 갑은 방송에 출연하여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 앞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 이해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면접 과정에서 익명성 이런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연구 대상에게 제공하지 않은 거죠. 충분히 알리지 않고 면접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불이익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없고,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하고도 팬덤이 그렇게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6번 문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사의 탐구 태도죠. 그래서 사회문화사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보고에는 그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을 취해라, 객관적 태도입니다. 1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어요.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 그다음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 시 주관적 가치의 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객관적 태도죠. 사회문화 현상 탐구 시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주의적 태도. 그죠? 사회문화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면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성찰적 태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찰적 태도입니다. 연구 윤리와 아주 관계 깊은 그런 부분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3번 굉장히 정답률이 낮은 가난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진술이다. 연구자는 잠정적인 연구 대상에게 연구자의 목적과 연구 참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알려준 후 연구에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라 이 말이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그가 제공한 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정보 보호 이런 차원입니다. 그죠? 가는 일반화라고 하죠. 자, 일반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집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너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표본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뭘 고민해야 되면 적용할 수 있느냐, 전집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느냐,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자발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 문제가 발생해 버리죠. 그렇죠? 일반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충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5%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다. 나에 따른 연구 대상자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아마 오답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겠는데, 비밀스러운 정보에 대해서 주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하고 관련되지 않다면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연구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연구 대상자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래서요, 이것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나는 모두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문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숙지하게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을 바꿔서 2단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